3기후가 진짜 장점이 가격이 싸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그룹 3가 나쁜 기후냐? 절대 아닙니다. 4, 5랑 구별할 때 좋은 점은 Come out, come out, come out. 3, 4, 5기후만 놓고 봤을 때 슬러지 발생에 대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3기후에서 슬러지가 발생하기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교체 주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3기후를 관리한다면 4, 5기후와 슬러지 양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지 궁금하시다 하셨어요. 3기후가 진짜 장점이 가격이 싸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이거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윤활유의 산화는 사실 열분해되면서 탄화수소 체인이 끊어지면서 산소가 붙고 이렇게 되면서 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알데히드나 케톤이나 이런 것들을 변하면서 그것들이 나중에 다른 물질과 결합하면서 슬러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활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뭐겠어요? 기후죠. 그러니까 슬러지가 되는 가장 큰 원료가 기후예요. 당연히 첨가제도 나중에 열분해가 되고 변화돼서 슬러지가 되지만 그래도 기후보다는 포션이 작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산화돼서 슬러지가 제일 많이 되는 게 기후입니다. 자, 그럼 기후가 물성이 좋다면 그만큼 산화가 덜 되겠죠. 그러면 기후 자체의 산화의 속도 아니면 얼만큼 산화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것, 그 데이터가 나오면 슬러지가 덜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산화 안정성 테스트가 바로 그거예요. 로터리, 프레셔, 베슬, 옥시데이션 테스트. 그래서 우리도 RPBOT 있잖아요. 베슬에다가 컵이에요. 거기다가 윤활유를 넣고 그리고 여기 구리 촉매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촉매가 있어야지만 산화가 되거든요. 빨리. 그리고 일정한 양의 산소를 그 안에 넣어요. 온도를 150도 올리면서 빌빌빌 돌리면 산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90psi라는 그런 산소를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이게 산화가 되면 산소를 잡아먹는다 그랬죠. 그러면 90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얼만큼 떨어지는 양을 측정해서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게 이 RPBOT입니다. 그러면 분수가 길수록 오래 견딘다는 얘기죠. 장비가 있으니까 우리 그 테스트를 했죠. 데이터를 뽑아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이거. 내가 일부러 분수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업비밀이라고. 그래서 비교만 하라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0분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00분. 400분 동안 버티는 거야. 자,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그룹 3 기후라도 점도가 높아지면 4, 6, 8 이런 식으로 높아질수록 오래 견뎌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래 견딘다. 그래서 비교할 때는 비슷한 점도끼리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cm 스토크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 3가 가장 빨리 떨어졌어. 그거는 산화에 제일 약하다는 거지. 그다음 PAO. 자, 이 PAO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자, 여기 컨벤셔널 PAO입니다. PAO가 그러면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회사마다 다른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할 수 있다. 근데 MPAO는 왜 안 했느냐? 점도가 달라. MPA는 고점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혀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여기 이제 보면 에스테르1, 에스테르2입니다. 둘 다 폴리오레스테르예요. 회사가 다른데 똑같은 4cm 스토크인데 이거는 요만큼 되고 어떤 건 이만큼 견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기후로 소싱을 할 때 되게 중요시 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똑같은 폴리오레스테르나 똑같은 PAO라도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회사일지라도 촉매가 새 거냐 오래된 거냐 재활용 촉매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 전부 그건 똑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확 달라서 우리는 이걸 썼어요. 좋은 거를. 이 회사도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다 유명한 회사예요. 에이, 저 후진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AN, 알킬레이드 나프탈렌. 알킬레이드 나프탈렌은 원래 산화 안정성이 좋아요. 근데 얘도 이거 말고 다른 회사 건 이거보다 작습니다. 자, 아무튼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열산화가 되는 거는 그만큼 슬러지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서 보면 아까 그룹 3 슬러지 되게 빨리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PAO도 그렇고 이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기후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산화에 대한 반응은 이게 한꺼번에 팍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엔진 오일 쓰다 보면 60도에서부터 그때부터 열분의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기후는 끝까지 버티지만 어떤 기후는 아무리 좋은 기후라도 중간중간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걔네들도 계속 슬러지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슬러지는 조금씩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산화 안정제로 조금씩 막던가 아니면은 디털전트, 청정제와 디스펄전트, 분산제로 막아서 둥둥 떠다니게 만들어서 필터에 걸러지게 하던가 아니면 용해도를 높여서 다시 녹여 들어가게끔 해서 기후에 머금던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으로 그거를 조금씩 늦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5,000km 뛰어도 슬러지 계속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당연히 PAO도 계속 생길 거고 에스테르도 계속 생길 거야. 그렇다면 일단은 5,000km마다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는 겁니다. 쌓이는 게 조금밖에 안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명이 10,000km인데 거기까지 도달하면 슬러지가 확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써버리면 엔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관리를 되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PAO 섞은 엔진 오일이나 뭐 에스테르가 엔진 오일을 사용한다 그러면 더 오랫동안 사용하고 갈아도 그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룹 4, 그룹 5로 된 그런 엔진 오일을 왜 써요? 이렇게 하잖아요. 엔진 오일에 우리가 느끼는 특성이 슬러지만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소음이 감소되는 것도 있고 열이 빨리 발산돼서 냉각하는 것도 있고 진동을 분산시키거나 그런 능력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룹 4나 5가 더 좋으니까 더 다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후가 더 좋은 복합적인 그런 엔진 오일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건 개인의 차이죠. 자, 그러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룹 3가 나쁜 기후냐?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룹 1, 2 더 미치예요. 산화황수 더 안 좋습니다. 4, 5랑 구별할 때 좋은 점은 싸다 있고 그 다음에 넓은 선택지. 이거는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전 세계의 모든 엔진 오일이 다 그룹 3로 만드니까. 그래서 뭐 어디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룹 3 된 거는 다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지. 물론 이제 없어도 신뢰되는 엔진 오일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승인이 있다면 내가 확실히 테스트 안 해더라도 이거는 신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첨가제와의 호환성?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되게 무난하다 라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Come out.